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최근 전해지고 있는 북한 교육 현장 소식들 좀 묶어서 전해 주신다고요? 네, 199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의 핵심 제도인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배급제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주의의 주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특히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이런 기관들까지 재기능을 네.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학교 같은 경우 교육 환경도 열악해지고 선생님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선생님들이 예.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사회주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이 교육 내용에 의문을 품기도 하는 등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보도된 북한 교육의 현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실태들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간간히 북한의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어떤 대학교에서는요, 한 학생이 와, 자본주의 경제가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아마 이런 질문, 혼란이 네.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강원도 원산에 있는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6월 초였는데요. 원산경제대학 경영학부 2학년 학생이 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질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진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면 지금과 같이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개인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특히 북한에서는 음. 이런 질문이 그동안 거의 없었던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질문을 받은 교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게 또 더 사실은 궁금한데요. 답변이 재밌는데요. 담당 교수는 그런 식의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 아. 공부를 헛했다. 등의 말로 음.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학생의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어. 않았다고 해요. 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조용히 자기들끼리 음. 교수가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보다 사회주의 경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군요. 그렇죠. 자,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실 거의 몰락하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쩌면 이런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과 다른 교육 내용 요게 사실 예. 문제가 이번 학생의 질문을 통해 드러난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소식통도 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계획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남조선 녹화물을 통해서 접한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네. 잘 살고 있다는 것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교수들도 사실 이제 이 사회에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는 네.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차라리 그런 질문도 못하게 압박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는 사회주의에서 늘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막스 레닌주의에 따르면 생산력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더 많이 생산한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뭐 별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런 나라들이 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네. 100개, 200개 나라 가운데 정말 중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 이론이 안 맞는 것이죠. 네. 당연히 학생들은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자라나는 새싹들 입장에서는 더 그런 의문을 네. 해소하고 싶은 욕구도 강할 텐데,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외국이라 하면 아마도 대부분 남한이겠지만 이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처벌도 좀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죠. 맞습니다. 지난 네. 3월에 양강도 해산시 경기장에서
녹화물을 시청하거나 남조선 말을 하다가 단속된 청소년 17명에 대한 공개 비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녹화물 시청 주동자로 지목된 청년 같은 경우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요. 다른 청년들은 각각 7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남한식으로 말을 하다 단속된 소년들 같은 경우도 소년교화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최소한 어쨌든 학생이잖아요. 그쵸. 어리기도 하고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설사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네. 학생들에게 내린 이 당국의 어떤 이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일이 이번에 해산시에서만 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전국 각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에게는 처벌보다는 좀 교육 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 형벌을 내린다는 게 좀 인권 침해 아닙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특히 네. 학생들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고쳐나가도록 하는 예. 것. 이게 어쩌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예. 이걸 보면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음. 거의 안 돼 있는 심각한 권리 침해 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근본적 목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네.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교육은 바로 이것이 교육의 본래 사명인 것이죠. 따라서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면서 네. 배우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교육을 보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 젊은 학생들을 가두고 다른 나라를 가서 볼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모습이라든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의 나약한 화초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을 외부와 단절된 우물한 개구리로 사실 만들고 있는 법안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 조선의 학생들은 넓은 이 세상을 잘 모르고 그런 젊은이로 자라날 것이고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도 못하겠죠. 사실 과감하게 문을 열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생들이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배워서 국가 발전에 활용하면 그렇죠.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고치거나 그것을 극복하면 될 일이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막고 못 보게 눈과 귀를 가리고 네. 우물한 개구리로 기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새로운 것과 북한 내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했다가 지금 처벌도 받고 뭐 질문에 대답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데다가 최근 당에서요 중등학원 졸업생들을 돌격대로 동원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함경 북도 예. 당에서 중등학원 졸업생들이 거주 지역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들을 잘 돌봐주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시군당에 지시를 네. 내렸다는 건데요. 지금 중등학원 졸업생 중 다수가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네. 거주지를 이탈했거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몇몇 졸업생들은 이제 패싸움을 해가지고 안전부에 구류되거나 이제 뭐 함경 북도 당의 일입니다. 또 한 졸업생은 남의 집에 들어가 쌀자루를 도둑질하고 맞닥뜨린 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경 북도 당에서는 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시문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등학원 졸업생 문제는 최근에 평안남도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성 중등학원 재학생 70명을 평남 속도전 돌격대 편성을 해서 평양 서포지구 그 살림집 건설장에 파견을 한 일도 있습니다. 평양 중등학원 졸업반에서도 학생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서포지구 건설장 돌격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모 없는 너희를 키워준 당의 배려에 보답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 명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중등학원도 학생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 그렇죠. 없는 학생들인데 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좀 과도한 노력 동원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나라에서 더 보듬고 아껴줘야 할 학생들을 공사 현장에 동원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학생들의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중등 네. 학원 같은 경우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인데요. 부모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최초로 애육원에서 타가소 및 유치원 과정을 밟게 되고요. 네. 초등 학원에서는 7살에서 11살까지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등 학원에서는 12살부터 15살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중등 학원에서 이제 예. 돌격대로 보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12살에서 15살 학생들이 돌격대에 동원이 된 셈입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 사이에서도요. 네. 불쌍한 애들을 부모가 없다고 해서 건설 노동에까지 음. 동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과거에도 중등학원 아이들을 건설 현장이나 농장 또는 축산시설 등에 동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사실 당국이 고아 지원을 확대하면서 애민 정치를 선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실 또 한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전은 그렇게 하면서 네. 마치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의 건설 노력 동원 이런 네.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즉시 중단해서 아이들의 교육권 또 배워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교육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모내기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 모내기 전투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또 교육권을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올해도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네. 평안남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예. 개천시가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내기 총동원 기간으로 선포를 하고 예. 시의 모든 주민을 모내기에 동원했다는 음.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학생들은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학업을 중단하고 모내기 동원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는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모내기에 동원이 됐는데요. 지난 20일부터는 아예 학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변 농촌들에 나가서 모내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밥술을 뜨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구호가 북한에 있다고 할 만큼 물론 모내기 전투는 중요한 네. 국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생들만큼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이 국가의 역량 부족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 모내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학생들과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이번에 모내기 동원할 때 보면 돈주나 간부들의 자녀들은 교사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모내기 전투에서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인데도 네. 교육 차별 문제까지 또 하나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표님과 짚어봤듯 북한의 교육은요, 폐쇄적이고 편협한 교육 내용과 열악한 교육 환경, 그리고 과도한 노력 동원 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 등 개혁해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 최근 보도된 북한의 교육 현장의 모습을 오늘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